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지난번에 방송했던 그 두산이 그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이 1분기 실적으로 적정주가 16만 원 평가했던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건 앞에 설명했던 부분들은 지난번 방송을 좀 보시면서 한번 그 얘기를 이해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, 결국 이 1분기 실적에서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 4분기 실적을 적자로 만들면서 말 그대로 이 2024년 1분기 실적을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들이 특히 상장사가 실적이 전년도의 실적이 뭐 나중에도 뭐 수주한 거나 뭐 발주 받은 것 갖고 이 흑자로 돌려놓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아싸리 그냥 2024년 그 다음에 1분기에 발생할 손실도 아예 그냥 전분기에 땡겨가지고 손실을 앞으로 몰아주고 그 다음 분기는 흑자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회계 처리 방법을 많이 씁니다. 이 두산도 지주회사로 다른 계열사들의 실적이 종합이 돼서 이 지주회사의 실적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이 1분기에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적자들을 그 전해년도 4분기에 미리 땡겨서 선반영해버리고 2024년 1분기에는 아싸리 지금처럼 흑자단 이 재무제표를 발표할 수 있게 이렇게 회계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. 이거는 경영을 할 때 일반적으로 기업체들이 특히 상장사들이 많이 고민하는 내용이고 회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공인회계사들 특히 그러니까 외부 감사인들이 양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회계 처리 순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일정 부분 나름대로 두산이 지주회사 두산의 실적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5% 이상 주주를 보면 이 박정원 회장이 작년보다 그 지분이 늘어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3월 1분기 때 나온 건데요.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 최대주 쪽이 나름대로 책임 경영을 한다는 신호도 시장에 보내면서, 물론 이 얼마 되지 않은 지분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뭐 두산을 사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었죠. 하지만 최소한 이 최대주와 그 일가족이 함께 주식을 사들였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호재성 재료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방송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거는 다른 머니게임 하는 업체들과 좀 다른 거죠. 머니게임 하는 업체들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개인 투자가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갖고 주식을 사면서 최대주가 또 최대주가 뭐 경영인들이 뭐 책임 경영한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지만, 순수하게 이런 대기업들, 재벌 대기업들은 재산상에 특히 이 최대주 지분은 뭐 매각을 할 경우에는 세금을 50% 가까이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주식을 사는 경우보다는 실질 진짜 뭐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차명 계좌를 쓰는 경우가 많죠. 왜냐면 최대주는 그만큼 세금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정원 회장이 이렇게 대놓고, 물론 얼마 되지 않는 지분이지만 이 직접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이 하는 모습은, 이 박정원 회장이 박씨, 이 두산그룹은 박씨 박가들이 이제 그 경영을 하는데 다른 반계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책임 경영한다는 걸 보여주고 또 주주들에게도 이 신뢰를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보시게 되면 올해 그 2024년 3월 들어서 이제 주식을 사들인 걸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국민연금도 그 계속 지금 6%질에서 8.3%로 지분을 늘리고 있는데,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에게 이 IR을 받습니다. 그리고 이런 이 투자 종목에 대해서, 투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죠. 그리고 그 최종적인 판단을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, 이 국민연금 자체 내에서 뭐 투자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매수에 대해서 뭐 허락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사후에 그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이 늘어나는 이런 그 종목, 특히 이제 두산같이 이런 대기업들 종목들은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. 그만큼 이게 좋은 뉴스가 있기 때문에 사들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핵심 자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6개월 동안 이 공기업,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해서
그 수주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이 원전 안의 핵심 그 파트인 이 원자로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해외 원전을 수주해도 원자로를 생산해서,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우리 국산 원전을 납품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 제한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요번 그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한수원이 그 수주를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원전하고 이런 것들을 그 나중에 발주를 받아서 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. 왜냐하면 독과점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한 이 입찰이 들어온다고 하고 여기에 우리 한국 수력 원자력이 지금 그 입찰자로 참여를 합니다. 근데 이게 실제로 그 7월 달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. 왜냐면 이 동유럽 지역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대규모 공장들을 지어서 진출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 대규모 전력이 필요합니다. 이 동유럽은 여전히 그 전력 부족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동유럽 국가들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EU를 시장으로 하는 그 대기업들의 공장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래서 전력이 항상 부족한 나라들이죠.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력이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원전을 이제 우선 건설을 하는 거죠. 그 대신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러한 그 전력 부분을 계속 확충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동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뭐 원전이나 지금 당장 바로 그냥 건설하자마자 전력을 뽑았을 수 있는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원전을 건설하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여기에 두산의 그 박정원 회장이 직접 지금 날아가서 체코 원전 그 수주 사업을 옆에서 측면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거에 이 뭐랄까 이 원전 수주 사업에 직접 나가서는 당사자는 한국수력 원자력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 두산 에너비티를 갖고 있는 박종원 두산그룹 회장은 서브로서 지원으로 지금 나가 있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여러 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산 에너비티는 체코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발전자 회사인데 이게 두산 스코다 파워라는 회사입니다. 여기를 통해서 지금 이 체코의 원전에다가 이런 원전 기자재들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도 실제로 이 한국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. 그래서 두산그룹이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는 게 소문이 돌고 있는 거죠, 시장에서. 그리고 두산은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10월 6일 날부터 올해 이제 10월 6일부터 두산 로보틱스 지분 34.09%에 대해서 보유예수가 풀립니다. 그러면 전체 지분에서 경영권 지분 50% 플러스 한 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두산은 언제든지 두산 로보틱스를 시장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블록딜로 매각할 수 하고 이번 예상하기에는 1조 원 이상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을 거라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지주회사 두산이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거라는 게 지금 시장 내에 파다한 거죠.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이 올해 들어와서 1분기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, 호전되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1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지난번에 평가했을 때는 한 16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라 보였는데 지금 2분기에 이 체코 원전 이런 호조성 재료가 나오면서 이게 7월 달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2분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계속 밀어 올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다가 이제 10월 달이 되면 이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두산으로서는 지주회사 두산으로서는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일들만 있는 것이죠.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특히나 국민연금이 사고 있다는 측면은 두산이 올해 상당히 우상향하는 차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